국회 세종을사당이 들어설 자리로 세종수목원 인접부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지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천안 지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현재 0.93%인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오는 2026년 1.69%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아산 신정호 도시개발지구가 인도위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가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2곳뿐인 수소충전소가 2030년까지 6곳으로 확대됩니다. 충청남도가 1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자리로 그동안 계속 언급돼 온 세종수목원 인접부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해당 부지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 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중앙 녹지공간의 한 축인 연기면 세종리 일대, 바로 옆으론 세종수목원과 맞닿아 있고 전월산을 등지고 옆으론 금강과 세종호수공원이 있는 명당으로 꼽힙니다. 정부 세종청사와의 거리도 1km 남짓에 불과합니다. 일대 63만 1000제곱미터의 부지가 국회 세종의사당 입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26일 국회 청사관리위원회를 열고 향후 건립 예정인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의사당의 상징성과 접근성, 업무 효율성, 환경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여의도 의사당 부지 면적인 39만 5천 제곱미터보다 1.6배가량 넓은 면적으로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부터 최적의 입지로 부각되어 온 곳입니다. 입지는 거의 확정적이고 면적도 국회에서 요구한 면적 그대로 수용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지하고 면적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번 예정부지 선정과 관련해 세종의사당은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긴 안목으로 국회와 국민의 소통,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계획할 필요가 있고 세종리 부지는 이러한 요소가 잘 반영된 입지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이번에 선정된 예정부지를 세종의사당 건립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의 필요한 절차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에서 자전거가 차지하는 교통수단 분담률은 1%가 채 되지 않는데요. 도로 확충 방안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천안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한 점을 물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부족과 단절, 좁은 폭 등이 가장 큰 불만으로 꼽혔습니다.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선 도로 확충과 보행로와의 분리, 도로 유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처음 부시게 했을 때 그거를 좀 파도 쪽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그쪽에서 같이 만들어져서 자전거 길을 경계석을 놓는 게 동선에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고도 쪽하고 같이 가니까 동선이 시내는 다 끊겼죠. 천안시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용역사는 번영로와 시청로, 서부대로, 불당로 등 자전거 도로 정비 방안과 국가 자전거 도로망과의 연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생활 편의를 중심으로 자전거 이용을 늘리고 대중교통시설 그리고 관광 자원과의 연계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공유 자전거와 자전거 등록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운영 방안은 이제 민간에서 하고 운영 방식도 민간에서 하고 지원 방안으로는 보도상 자전거 킥보드 주차장을 이 자리에선 자전거 안심보험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 공유형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차피 이분들도 천안 시민들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부터 천안형 자전거 둘레길 백리 조성 사업을 시작해 단절된 자전거 도로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적, 통합적으로 이 자전거 길을 이렇게 연결하고 말하자면 도시 교통의 한 축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천안시의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용역 등을 통해 현재 0.93%인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오는 2026년 1.69%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지역 선거구 변경안을 담은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 후보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례 시행 후 열흘 동안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 등록은 무효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게 됩니다. 충청남도가 1조 원가량이 투입되는 정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를 통과했습니다. 산단 대개조는 20년 이상 노후 산단에 부처별 예산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천안 제3 일반산단을 거점으로 인주 일반산단과 아산 테크노밸리 일반산단이 연계산단으로 천안 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계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충남은 탄소 중립 기반 융합형 미래차 소부장 글로벌 허브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충청남도는 오는 6월과 7월 한시적으로 5개 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법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과 표시기한 만료 후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을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전환해주는 사업입니다. 잦은 신고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준비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지원 분야는 해외 지사와 사업 참가와 전시회 개별 참가, 카탈로그 제작, 통 번역으로 분야별로 기업당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아산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사업당 10여 개사에 대해 100에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지원됩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은 아산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아산 신정호 도시개발지구가 인도위 얌체주차에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좀처럼 불법 주정차가 줄지 않으면서 아산시가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식당과 카페가 모여있는 신정호 도시개발지구. 인도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즐비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으나 마나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뒤 다시 현장에 가봤습니다. 인도 주차는 기본. 소화전 바로 옆은 물론 횡단보도에도 어김없이 차량이 주차돼 있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인지 몰랐냐는 물음엔 어물쩍 넘어가고 아예 답변 없이 차량을 빼기도 합니다. 여기 인도인데 주차를 하셨잖아요. 상가들의 주차 안내와 현수막으로는 인도위 얌체 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인근 무료 공영 주차장이 있음에도 이 같은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단속이라는 칼을 빼들기로 했습니다. 시는 2주간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5월 중순부터는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거 한 3주 정도 계도를 계속하고 5월 중순쯤부터는 저희들도 단속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한편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는 4만 원이 부과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주요 진입부에 시의 정체성이 담긴 도시경관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주요 진입관문의 경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진입관문 경관 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플랜의 주요 골자는 청주와 대전 등 인접지역 경계부 10곳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별 규모와 사업 추진 계획, 유지 관리 방안 등을 담을 계획입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우선 한 곳에 대한 실시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종시의 2곳뿐인 수소 충전소가 2030년까지 6곳으로 확대됩니다. 행복도시건설청은 204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의 하나로 2025년까지 수소 충전기를 1개씩 증설하고 2030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6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로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제로에너지 특화단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31일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을 설치할 장소를 공모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초등학생에게 학습과 놀이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서북구에 2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3호점은 동남구 지역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며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 면적을 10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 등이 대상입니다. 아산시 보건소가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해제에 따라 중단했던 일반 진료와 재증명 발급 업무를 다음 달 2일부터 다시 운영합니다. 재개되는 업무는 일반 진료와 한방진료, 치과진료, 운전면허 검사, 건강진단서 발급 등입니다. 한편 건강진단 결과서 등 재증명은 보건소 방문 없이 행정복지센터 내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산 용화체육공원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축구장 23개 크기의 체육공간과 숲속 힐링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용화체육공원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아산시와 민간 사업자가 업무 협약을 맺은 지 약 2년 7개월 만입니다. 용화체육공원 전체 부지는 23만여 제곱미터지만 민간 특례 사업을 통해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은 70% 수준인 16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23개 크기로 공원에는 다목적 잔디마당과 실내체육관, 어린이 놀이터 등 체육활동 공간과 숲속 힐링원, 피톤 치드길 등 기존 지형을 이용한 여가 공간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원 조성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400억 원으로 오는 2024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입니다. 조성 후에는 기부 체납돼 아산시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 드넓은 공간에 단순히 어떤 나무만 있는 그런 공원이 아니라 자연을 품은 그린 스포츠 파크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용화체육공원이 조성됩니다. 실내 체육관과 조깅 트랙, 또 생태계 체험장, 또 어린이 체육 놀이터 등 다양한 활동 공간이 들어서고 아울러 나머지 비공원 시설 약 6만 8천여 제곱미터에는 2개 단지에 약 1,7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차장과 편의시설 부족, 도시미관 저해 등 노후 아파트의 정비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천안 지역 공동주택은 18만 8천여 세대이며 이 가운데 15년이 넘는 곳은 9만 7천여 세대로 약 52% 수준입니다. 세종시의 방축천 음악분수가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다시 재개됩니다.
세종시는 LED 조명 보수와 시운전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방축천 음악분수 운영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 기간은 10월 말까지로 평일은 저녁 8시 30분부터 한 차례만, 주말은 저녁 7시 30분과 8시 30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분 동안 운영됩니다. 방축천 음악분수는 화려한 조명과 함께 높이 30m의 고사분수와 원형분수 등 다양한 연출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 등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보험 기간은 다음 달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하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최대 2천만 원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이때 본인 부담금은 10만 원입니다. 보험 가입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청 1층 로비에서 육아하는 아빠 사진전을 엽니다. 오는 29일까지 열리는 사진전에선 사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우수작품 전시와 현장 투표가 이뤄집니다. 또 가족 엽서쓰기와 가족사랑 릴레이 캠페인도 함께 진행됩니다. 아산 강당골이 산림복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조건부 의결이 난 지 3년 5개월여 만으로 지지부진하던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산림청이 아산 강당골 계곡 일원을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산림복지지구 지정안 심의 결과 대상진의 주민협의와 토지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의결된 지 약 3년 5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시는 전체 대상지 138헥타르 가운데 약 57%를 확보했고 이주 대상 17곳 중 10곳은 협의를 통해 이주를 완료하는 등 조건 충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처럼 산림복지지구 지정에 따라 멈춰있던 산림복지단지 조성도 다시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시는 올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산림교육원 등이 담긴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실시 설계 용역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오는 2026년까지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보되지 않은 사유지 매입 등을 위한 주민협의와 그에 따른 예산 확보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3년여 만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이라는 관문을 넘으면서 강당골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교육청 9급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의 4명 가운데 3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교육청은 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30명 모집에 517명이 접수해 평균 17.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 중 여성은 389명으로 75.2%, 남성은 128명으로 24.8% 비율을 보이는 등 여성 응시자가 월등히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고령 응시자는 만 58세, 최연소 응시자는 만 19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의회 첫 정책지원관 공모 결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정책지원관 4명을 선발하는 경력경쟁 임용시험 서류 접수 결과 모두 46명이 지원해 평균 1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해 다음 달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 지원 업무 전반에 걸쳐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시의회는 올해 4명을 선발하고 내년에 6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대동산업에서 타일 품질 검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3
601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푸른 가설 시스템에서 건축자재 수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237-146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병천 아우네 식품에서 식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858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나무 재가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3046-199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